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래생활 디자인은 구글에서 새롭게 선보인 구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이 제품과 서비스를 토대로 TV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제가 바랬던 TV의 미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해준 제품이거든요. 일단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나와 있는 정말 깔끔하죠. 색깔은 세 가지 다 예쁜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을 TV 뒤에 HDMI 포트에 꽂게 되면은 우리 집 TV가 일반 TV라고 하더라도 갖가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자, 가격은 얼마냐? 58,000원. 별로 안 비싸죠.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웃기는 게 이미 한국에서 팔고 있는 이전 버전의 크롬캐스트는 55,000원. 거의 3,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심지어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리모컨이 새롭게 포함이 됩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살 거예요. 당연히 4K 영상을 지원하고요. 포인트는 이 제품을 꽂게 되면 우리 집 TV에서 이제 구글 TV가 실행이 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자, 전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TV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이거 TV의 미래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게 한마디로 거의 모든 콘텐츠 플랫폼을 묶은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화면 보시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HBO,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웬만한 OTT 플랫폼들을 다 한데 묶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애플 TV는 빠져 있습니다. 역시나 폐쇄적인 애플. 자, 그래서 저는 애플을 그렇게 미래적인 회사라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웨이브라든지 왓챠라든지 티빙, 카카오 TV라는 이런 플랫폼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현재까지는 웨이브와 왓챠는 안드로이드 TV 앱이 있기 때문에 이 크롬캐스트가 새롭게 우리나라에 출시되면 이게 당연히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근데 티빙과 카카오 TV는 제휴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튼 지간에 웬만한 플랫폼들은 지금 다 때려 넣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을 해주는데 야, 유튜브,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등 온갖 플랫폼에서 다 그거를 끌어와서 한 영상, 한 그 화면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 TV나 뭐 여러 가지 뭐 크롬캐스트 옛날 버전 그런 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넷플릭스에 들어가야지만 넷플릭스가 나에게 추천해주는 영상을 볼 수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야지만 유튜브 맞춤 추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 끌어와가지고 한 화면에 보여준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다 말았던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영상을 또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생깁니다. 아니 이게 우리들이 원했던 TV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화를 볼 때도 뭐 배트맨 영화 찾아달라라고 음성 명령을 하게 되면은 곳곳에 있는 플랫폼에서 끌어와가지고 한 화면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OTT 덕후여가지고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면은 웨이브도 있고 티빙도 있고 넷플릭스 이게 다 한 화면에 있잖아요. 제가 자주 써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넷플릭스 찾아보다 웨이브 찾아보다 티빙 찾아보다 이렇게 가는데 이 구글 TV를 이용하게 되면은 오케이 구글 카카오 TV에서 연애혁명 보여줘 라고 하면은 알아서 걔가 카카오 TV에서 이런 컨텐츠를 끌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카카오 TV가 구글 TV와 제휴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게 현재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자, 그리고 리모컨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자주 쓰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버튼은 밖으로 빼놓는 센스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게 라이브 방송 메뉴도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라이브 방송 메뉴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 각 방송사의 온에어 방송이 저렇게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메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편성표까지 저렇게 준비를 해줬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때려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한국 지상파 그리고 케이블 봉방을 이렇게 라이브로 구글 TV에서 볼 수 있다면 자, 굳이 월에 거의 2만원가량 내면서 통신사의 IPTV를 매달 돈 내고 봐야 할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TV의 미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통신사가 지금 어떻게 보자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고객들 매달 돈 받아 먹으면서 앞으로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통신사가. 자, 그리고 특징 또 뭐가 있냐면 라이브러리 메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나중에 보기 메뉴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보던 봐야지 나중에 봐야지 했던 거, 유튜브에서 나중에 봐야지 했던 거, 웨이브에서 나중에 봐야지 했던 거 한 화면에 구성을 해준다는 거고, 심지어 핸드폰에서 저장을 한 게 다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왓치 리스트에 모아진다는 겁니다. 자, 온갖 플랫폼의 콘텐츠를 저장한 뒤에 나중에 볼 수 있다. 이것도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게 그냥 TV라고 보기는 그렇고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변신을 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TV에 크롬캐스트만 꽂으면은 거의 구글에서 판매하는 그 디스플레이형 제품 있잖아요. 네스트 허브. 그거 기능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 현관문에 그 CCTV를 달아뒀다? 그럼 구글한테, TV한테 얘기해가지고 앞문 보여줘 하면은 저렇게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기방 보여줘 하면은 아기방에 설치되어 있는 그 CCTV를 바로 보여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그 디지털 액자 기능이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메뉴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이 TV 컨텐츠를 보다가 한동안 사용을 안 하면 스크린 세이버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둔 사진, 가족 사진이나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내가 앨범에 묶어가지고 모아놨던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라든지 풍경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내가 시간 설정해둔 대로 뭐 1분이면 1분, 30초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러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TV를 꺼둘 시간 자체가 자꾸 줄어드실 거예요. 디지털 액자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그림을 비싼 돈 주고 왜 사야 될까? 이렇게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쓰면은 계속해서 그림을 바꿔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구글의 스트리밍 게이밍 서비스인 스테디아는 내년부터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 서비스들의 특징이 이거죠. 필요한 기능은 일단 갖춰두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게 테슬라, 구글, 애플 이런 데서 하는 전략이죠. 자,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TV가 옛날 TV건 중소기업 TV건 상관없이 HDMI 포트만 있다면 이런 제품을 꽂아서 구글 TV의 첨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나오면 바로 살 건데, 세계적으로는 올해 말부터나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만 판매가 되고 곧 영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 어떻게 보시나요? 쓸모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은데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 제품과 서비스를 토대로 앞으로 TV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워낙에 앞으로 TV는 그냥 TV가 아니다, 워낙에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 강의도 하고 인터뷰로 돈도 벌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만,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TV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면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엔 TV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V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제 TV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재미난 컨텐츠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크게 보여줄 디스플레이가 필요해진 게 본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콘텐츠 기업들이 요즘 인기가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잖아요. 주인공은 TV가 아니라 컨텐츠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크게 보여준다? 그럼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거익선. 디스플레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근데 이거를 TV로 볼 거냐 디스플레이로 볼 거냐, 전 디스플레이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스마트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뭐 굳이 때려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저렴하더라도 큰 디스플레이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이어서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굳이 비싼 TV 살 필요 있다라고 보세요? 삼성이나 LG 세계 최고의 TV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스마트 기능들 다 때려 넣고 있습니다만, 저는 중소기업 제품 이용하고 있어요, 계속. 왜냐면은 한 40만원, 지금 제가 보는 건 사실 20만원짜리 TV예요. 더함에서 쓰는 거. 거기에다가 이런 뭐 구글 크롬캐스트나 샤오미 미박스, 통신사 셋탑박스를 꽂게 되면은 스마트 기능들은 저런 외부 장치에서 다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TV에 스마트 기능을 왜 넣어야 하죠? 왜 굳이 비싼 TV를 사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LG전자 검색해보니까 65인치 스마트 TV가 130만원 정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런 제품을
왜냐면 뭐 65인치짜리 웬만한 중소기업 제품에다가 구글 크롬캐스트 저 6만 원만 넣게 되면은 그 스마트 TV보다 훨씬 뛰어난 기능의 스마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자, 앞으로는 어느 쪽에 더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 사람들이 요즘 원하는 게 채널인가 콘텐츠인가. 사실 우리가 통신사의 IPTV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실시간 방송을 보기 위해서 채널 돌려가면서 그거 보는 매력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나 제 또래나 20대 친구들은 그 월 1, 2만 원 나가는 그 IPTV 돈 아깝다고 끊는 친구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사가 있었는데 OTT만 보는 코드 네버 온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재밌었어요. 자, 지금까지는 IPTV,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과 OTT를 함께 보는 코드 쉐어링이 있었는데 지금 자꾸 유료 방송을 해지하고 OTT로 넘어가는 코드 커팅이 이어지고 있고 아예 OTT만 구독하는 코드 네버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웨이브 관계자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게 방향이라고 봅니다. 물론 세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OTT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건데 이제 한국은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령자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채널 돌려가시면서 보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좀 양분화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 상위 브랜드 이 노란색이 다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젊은 세대는 채널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콘텐츠 중심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보여줄 TV가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TV의 미래를 정리해 보자면은 제일 중요한 것, 주인공은 콘텐츠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보여줄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이 디스플레이의 콘텐츠를 편리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또 많은 콘텐츠들을 통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서비스들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TV 보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엔 계속 채널 돌리면서 TV를 보는 시간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시간이 많아지는 쪽으로 보는 모습이 바뀌고 있고요. 이제 또 OTT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봐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콘텐츠를 찾아야 되는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에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OTT 플랫폼을 묶어버린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은 거죠. 이제는 콘텐츠 플랫폼을 통합할 플랫폼이 필요해진 이런 상황에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뭐 TV 제조사라든지 통신사 셋톱박스, 뭐 IPTV 이런 쪽들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언제 변화를 해야지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이렇게 될까 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TV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최고로 재생해줄 제품, 뭐 큰 디스플레이, 선명한 디스플레이, 사운드바 이런 게 중요해진 거고 이런 것들을 만들 통신사 IPTV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OTT 플랫폼들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U+랑 KT는 지금 넷플릭스를 이제 보게 해주잖아요. 네, SK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IPTV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상당히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TV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구글 TV 나오면 사실 것 같으신지, 한국 버전으로 출시가 되게 된다면 어떻게 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으신지 그런 의견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